여러분, 오늘은 귀신을 전혀 믿지 않았던 방송 제작자가 실제로 경악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던 내용이고 영상까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저와 5년째 함께 작업하고 있는 친한 PD입니다. 약 10년 전 그분은 특정 헌터스라는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계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폐가를 찾아다니며 무속인들과 함께 그곳에 어떤 영가들이 존재하는지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PD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폐가를 가더라도 그냥 버려진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귀신이 있다는 무당들의 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폐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장소를 찾게 된 계기는 이랬습니다. 당시 인터넷에는 폐가를 전문적으로 탐방하는 동호회 카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였는지 다음 카페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이 넘은 일이니 아마 다음 카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전국의 폐가들을 마치 방탈출 게임처럼 클리어하며 공포를 체험하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간단했습니다. 폐가를 조기에 클리어하자. 제작진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카페의 회원들은 대부분 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폐가를 다녀본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모두가 한 장소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모았습니다. 내가 간 폐가 중에서 그곳이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평소에 겁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조차 그곳에서는 진짜 무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장소가 2010년에 개봉한 영화 폐가의 촬영지였다는 것입니다. 공포 매니아들을 열광하게 만든 그 영화 말입니다. 영화 개봉 전부터 촬영 장소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를 찍은 제작진은 촬영이 끝난 후 그곳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까지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배우들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조차 촬영 당시 그곳에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려고 간 곳에서 진짜 귀신을 본 셈이죠. 이런 여러 증언들을 모은 PD는 최고의 팀을 꾸렸습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이었습니다. 무당, 퇴마사, 풍수지리 전문가 등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완벽한 팀을 구성해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폐공장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보통 도로에서 보면 건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거나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개의 건물이 사방으로 서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각형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한쪽은 폐공장 본체, 다른 한쪽은 공장 노동자들이 생활하던 기숙사, 또 한쪽은 공장 사장이 살던 집, 그리고 마지막은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4건물이 중앙의 빈 공간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마치 폐쇄된 감옥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당 한 분이 딱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무 셉니다. 여기.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기운이 한 곳에 갇혀서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증폭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영가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저 기숙사에 다 모여 있습니다. PD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있겠지. 폐공장이면 다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 특히 기숙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당이 뭐라고 말하든 PD는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른 무속인들이 모두 기숙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분만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폐공장 본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PD가 급히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거기는 왜 가십니까? 영가들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속인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 공장 안에 엄청 센 기운의 귀신이 한 명 있습니다. 혼자 있어요. PD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뭔가 특별한 장면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가와 함께 그분을 따라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음산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라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작업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장 감독이나 관리자가 사용하던 사무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무속인은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PD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연기하는 건가? 방송이니까. 좀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무속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걸 알아달라는 귀신입니다. 누구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PD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인이라니 그거 참 구체적이네. 요즘 폐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하면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가? 하지만 무속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려드릴 수 있어요. PD는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마음으로 스케치북과 펜을 건넸습니다. 무속인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실력이 화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특징을 구체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짧은 머리, 세로로 긴 얼굴형, 오똑한 코. 중동 사람, 아마도 이란 쪽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그리는 몽타주처럼 세세한 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했던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공간이 이 공장밖에 없어서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말이죠. 하지만 PD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억울한 죽음, 의지할 곳 없음. 너무 전형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작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둘 다 이건 좀 심하네, 너무 뻔한 설정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무속인의 표이 변했습니다. 두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 같지 않나 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여기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PD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여준다고? 화면에 귀신이 잡힐 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지? 설마 빙의라도 하겠다는 건가? 무속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을 천장에 매달고 제가 이 영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폐공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요했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가져온 조명으로만 방을 비추고 있었죠. 당연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켤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만한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창문도 깨진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상태로 닫혀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가방에서 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그 스케치북에는 방금 그린 외국인 노동자의 몽타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혼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속인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PD와 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만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스케치북은 천장에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PD는 속으로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케치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케치북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선풍기를 틀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펄럭였겠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갔다가 마치 누군가 손으로 스케치북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귀신이 스케치북을 잡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때로는 크게 흔들렸다가 때로는 작게 떨렸습니다. 완전히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PD와 작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요. 여기서 빨리 나갑시다. 저 너무 아파요. 몸이 이상해요. 무속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요. 나중에 PD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진짜요? 그거 완전 조작 아니에요? 큰 선풍기 하나 숨겨놓고 틀었다가 끄고 편집으로 선풍기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을 매달아서 누가 뒤에서 흔들고요. PD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찍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도 처음엔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방송이니까 재미있게 만들려고 연출한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PD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작가의 반응을 듣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나가요. 여기서 빨리 나갑시다. 저 정말 아파요. 못 견디겠어요. 결국 촬영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작가는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계속 기운이 없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작가는 이 프로그램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현장을 다닐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실제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당시 시청자들도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스케치북이 펄럭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작진의 놀란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 모두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입니다. 연기로는 만들 수 없는 진짜 공포에 질린 표였습니다. PD는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뭔가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정말 있구나. 내가 평생 믿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속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무당들은 귀신을 바카스 병에 담았다고 합니다. 유리로 된 작은 바카스 병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갈색 병 말입니다. 그 병을 빙의된 사람 앞에 놓고 구슬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 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뚜껑을 꽉 닫습니다. 그럼 귀신이 정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병이 움직이면 귀신이 들어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카스 병이 저절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마치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병이 대굴대굴 구르거나 옆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리병에 귀신을 가둬서 봉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호리병 속 요괴, 그게 실제로 한국 무속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병에 귀신을 담은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뚜껑을 아주 꽉 닫은 다음 땅속 깊이 파서 묻었습니다. 그래야 귀신이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닐로 열어 겹싸서 완전히 봉인한 다음 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빙의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군인 빙의 재현 장면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군인 귀신에 빙의 됐다고 하는데 군가를 시켜보니까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가짜라고 들통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역시 빙의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무속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빙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기억과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귀신은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단편적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다고 해서 군가를 완벽하게 부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라고 명확히 밝혔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빙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무속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빙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0살 정도의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무속인은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인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상담이 끝나면 바로 한강으로 가서 뛰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남자친구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자신도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슬퍼서 변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자친구가 하던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귀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여성은 원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싫어했고 술자리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죽은 후부터 깡소주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완전한 술꾼이었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번갈아 마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정확히 그렇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화났을 때 쓰던 특정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만의 독특한 말투와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빙의의 징후였던 것입니다. 무속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자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자기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의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빙의 굿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빙의 굿을 할 때는 빙의 된 사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당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본인이 내 몸에서 나가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날 수 있습니다. 무당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빙의 된 사람과 무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차라리 남자친구가 자기 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귀신으로라도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굿을 계속 반복했지만 귀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영혼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여성도 그를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당이 굿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 몸에 있는 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귀신일 뿐입니다.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몸에 있으면 계속 느낄 수 있어요. 무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살아있을 때의 감정이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단편적인 본능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 함께 웃었던 시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끌려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남자친구 영혼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당신도 큰일 납니다. 당신도 자꾸 죽고 싶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결국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빨리 보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끔 꿈에라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죽으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와 설득 끝에 여성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당은 매듭을 여러 개 묶어서 그것을 하나씩 풀며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영혼이 나갈 준비가 되면 매듭이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아직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당겨도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 몇 개의 매듭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떠날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계속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계속 제발 떠나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매듭이 풀렸을 때 여성이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토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굿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한 사람은 죽었고 남은 사람은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둘 다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매일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거실에서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짖지 않던 아주 얌전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허공을 보며 짖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특정 위치를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직 집에 계신 건 아닐까? 차라리 귀신으로라도 집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이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역시 어머니의 영가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딸은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집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완전히 떠나시면 정말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무속인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귀신일 뿐입니다. 살아계실 때의 사랑과 따뜻함은 이미 없습니다. 그냥 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래 붙잡아두면 딸인 당신도 점점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강아지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서 제대로 된 곳으로 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수호신이 되어서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굿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아지가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딸은 나중에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함께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귀신일 뿐이었네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무속계에는 더 극단적인 빙의 추방법도 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소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육포 뜨듯이 아주 얇게 포를 뜬 다음 빙이 된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빙의 굿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소고기에서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마치 회충이나 기생충처럼 생긴 것들이 여러 마리 꿈틀거리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빙의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목격한 무속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광경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빙의를 빼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공포 프로그램이나 무속 관련 방송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작가나 스태프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겁없이 덤볐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그런 현장을 다니야 보면 몸이 축나고 정신도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무당들 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조용히 집이나 점집에 앉아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직접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폐가, 사고 현장, 자살 장소 등 험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영가들을 달래고 보내줍니다. 이런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경험담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PD가 직접 촬영한 스케치북 영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후 빙의된 사례들, 가족의 영혼을 붙잡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섭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까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영혼이 남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귀신이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를 보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가들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제대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게 산 사람에게도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